대표님 연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시나요? 150억 정도 나오는데요. 동양솥밥이 80억 정도 나오고 마라올릭이 한 70억 정도 나오는데 전체 매출이 150억 정도죠? 네, 네. 거기서 동양솥밥이 매출이 가장 잘 나오고 있는 거네요. 잘 나오고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잘 나온다는 건 사실 유행이 딱 있었을 때는 잘 나오잖아요. 동양솥밥 같은 경우는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동양솥밥 월 매출이 그럼 대략 어느 정도 나오나요? 25년도에는 한 1억 정도는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저희는 홀 매출로서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는데 오래 걸렸지. 잠깐 앉아있어. 나 옷 좀 입고 있을게.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자기소개 한번 짧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이길 이민규 대표라고 하고요. 동양솥밥, 마라홀릭, 그리고 신은미, 동심, 주점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솥밥 같은 경우는 현재 17호점까지 나가 있고 해외에 대만에 3호점까지 지금 오픈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라홀릭은 지금은 한 40개 조금 안 되게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양솥밥은 연매출이 어떻게 될까요? 동양솥밥 같은 경우는 지금 한 80억 정도 나오고요. 마라올릭 같은 경우는 한 70억 정도 나와서 전체 매출은 이제 150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매출이 저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저희 점주님들 점포 하나하나의 매출을 전체를 산정을 했을 때 그 정도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은미 동심은요.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매장 하나 하고 있어가지고요. 지금 열심히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가맹점들 포함해서 전체 다 네. 총 연매출이 네. 150억 정도 네.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지금은 회사 사무실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은 출근하자마자 저희 직원들이 이제 보고할 것들 그리고 어떤 것들 결제들이 올라왔는지를 체크를 하고 2시에서 3시 사이에 사무실의 매뉴얼화 작업을 단단하게 하고 싶어서 그 미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끝나면 그분들과 이제 송년회를 진행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11시 반, 11시 이 정도 되겠죠. 보통은 몇 시쯤 퇴근하시나요? 보통 9시쯤? 네, 9시쯤 퇴근해요. 그럼 그렇게 주 6일 일하시는 거예요? 주 6일 나오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 그런 거 있어요. 회사가 이제 안산 쪽이다 보니 아니 왜 굳이 안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래 제가 가게를 강남역 먹자골목에 하나 있었고 연남동에도 가게 하나 있었고 안산에도 가게를 이제 운영을 했는데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이게 진짜 운전 시간만 4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 지역에서 나만의 조직을 꾸려야 되겠다. 그리고 안산으로 내려온 거죠. 저는 다양한 것들을 계속 시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 시도하다가 끝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저렴한 안산 쪽으로 와서 이제 조직을 이제 꾸리게 된 거죠.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기본 세팅값은 그렇게 갈 거고요. 알겠습니다. 명함 한 장 남겨주십시오. 지금 어떤 전화인가요? 마라올릭 마라탕을 냉동 밀키트를 하는 걸 갖다가 지금 공장하고 지금 통화를 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자주 연락하시나요? 많죠. 회사에서 돌아가는 모든 일에 지금 연관을 갖고서 일을 하기 때문에 통화나 항상 이런 것들은 많습니다. 네. 프랜차이즈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힘듭니다. 돈도 안 되고요. 항상 유튜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외제차 끌고 와가지고 너 장사하면 외제차 끌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하거든.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현실하고 맞지가 않아. 우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장사하면서 외제차를 끌 수가 있겠지. 근데 굉장히 소수야. 그 소수를 가지고 다수들을 낚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거가 진짜 별로라고 생각해. 그 사람이 한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런 인터뷰가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진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 거니까. 동양솥밥을 처음 어떻게 만들게 되셨나요? 이제 점주로 저도 장사를 15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모든 그 브랜드들이 다 타겟층이 뾰족했어요. 이 타겟층이 조금씩 흔들리다 보면 그 브랜드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가게 와서 만족을 한다, 이런 컨셉으로 가게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동양솥밥을 실제로 한번 방문해 주시면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해요. 시간대별로 다 달라요.
고등학생들이 학교하는 시간들은 고등학생들로 채워지고, 점심을 먹어야 되는 시간대는 직장인들로 채워지고, 그리고 조금 나이대가 뭐 더 50대 60대 뭐 병원에 들리신다 그런 시간대에 오시면은 또 그런 분들이 채워져요. 그래서 뾰족한 것들을 조금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거죠. 가게 이름이 동양솥밥이잖아요. 동양 한중일.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한식 비중이 높아요. 연령층이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제 중식이나 일식으로 많이 좀 선택을 하시거든요. 프랜차이즈들은 메뉴가 다 통일되어 있다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하시잖아요. 저희는 메뉴가 한 20개가 돼요. 그 20개 안에서 그 상권에 맞는 메뉴를 선택해서, 애들이 많은 곳은 중식 일식 비중을 조금 높이면 되고요. 연령층이 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한식 비중을 조금씩 높이면 되는 거고요. 과천 같은 경우는 연령층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한식을 조금 더 강화된 메뉴들이 거긴 더 많아요. 모든 것들이 좀 유연성 있는, 손님도 모두 타겟이고, 이런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트렌드도 바로 따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트렌드도 바로 따라갈 수 있죠. 뭔가 유행이 되는 거 있으면 그거를 저희는 개발을 해가지고 솥밥에 얹힌다예요.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R&D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R&D실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메뉴가 좀 많은 편이에요. R&D실이 어떤 건가요? 신메뉴를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이 연매출 150억 내고 브랜드를 또 여러 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지는데 그런 거 말고 이민규라는 사람으로서 모습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다가 장사를 처음 시작하게 됐을까요? 우선 저는 이 요식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서울예전에 연극과를 졸업을 하고 조명 감독으로서의 직장 생활을 하다 친구와 입시학원을 했어요. 근데 입시학원을 하는 동안 현재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고, 와이프네 집안이 이제 장사하는 집안이었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 장사를 갖다가 부모님을 도와드렸는데, 데이트를 하려고 하면 마감 시간까지 기다린 다음에 이제 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감 시간이 이제 10시인 거예요. 그럼 저는 뭐 그 10시까지 가가지고 요식업 일을 갖다 계속 도와주다가 이제 요식업이라는 걸 갖다 처음 조금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접하게 됐는데 이게 나의 성향하고도 맞고, 이 일을 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 돈을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던 학원 사업을 접고 요식업을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죠. 처음 장사를 했던 거는 강남역에서 육삼냉면의 점주로서 이제 첫 장사를 했죠. 그게 12년도에 육삼냉면만 한 게 아니고요. 점주로서 뭐 홍대겜이라는 브랜드도 했었고, 주시라는 것도 했었고, 그 롤링 파스타 요 브랜드를 제가 점주로서 운영을 했었고요. 제 거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라는 창작의 욕구가 생겨서 이제 브랜드를 처음 만들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럼 그 처음 시작하셨을 때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를 하셨나요? 처음 시작한 브랜드는 마라홀릭이라는 마라탕 가게를 이제 처음 오픈했고요. 이걸 오픈을 했을 때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오픈을 한 건 아니에요. 내 개인 가게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으로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다 보니까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생기면서 프랜차이즈가 된 거죠. 저한테는 참 고마운 시기였던 거죠, 사실은. 몇 호점까지 들어가는데? 한 60호점까지는 갔었어요. 프랜차이즈 매장 하시면서 멘토나 선배가 있었을까요? 저는 멘토가 사실 없었어요. 없어서 장사를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가게 자리를 구하는 거,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려움들,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할 때 하루 왼종일 이러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럴 이유는 없거든요. 모르니까 공사 뭐하지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우선 부동산 들어가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부동산 들어가서 부동산 사람들이랑 어떤 대화를 해야 될지, 그 부동산 사람들이 정확한 나한테 정보를 줄지. 사실 부동산 분들도요, 전체 매물을 다 주지는 않아요. 왜? 이 사람이 할지는 안 할지 모르는데 좋은 매물들을 이 사람한테 전달을 안 하겠죠. 그런 것들이 초반에는 굉장히 좀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멘토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면 장사하시면서 가지게 된 대표님의 꿈이 있을까요? 저희 회사명이 우리 이 길이에요. 우리 이 길이라는 게 뭐냐면 김남주 시인의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이에요. 프랜차이즈 잘 돼가지고 제가 돈을 이만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직원들 하나 잘 사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점주님 한 분 분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벌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돼야지 저희 회사의 이름 사운처럼 갈 수 있지 않나. 이게 제 꿈이에요. 가맹문의 상담을 하실 때 이 사람은 같이 가고 싶다, 아니다, 이거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식당은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이라는 건 뭐냐면 손님을 대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저는 요식업의 우선 1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식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메뉴의 맛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맛은 프랜차이즈가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운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운영은 직접적으로 손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주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서비스 마인드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오래 상담을 해요. 보통 평균 뭐 한 1시간 반 2시간 이상은 충분히 상담을 하는 것 같아요. 길어지는 이유가 조금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점주님들 우리 거 브랜드 꼭 하세요 이런 상담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전반적인 요식업이 이런 상태입니다 라는 걸 설명해 드리고 우리 브랜드는 이런 상태입니다 설명해 드리고 점주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하시겠다 말겠다라는 걸 좀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상담을 해야지만 이게 마음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도 이거 상담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상담을 하는 직원으로 한번 둔 적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마음이 전달이 안 돼요. 잘못하면은 저희 거 하세요 이런 상담만 되더라고요. 그러면 가맹 상담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비 점주님들이 장사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 착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많죠. 장사를 하면은 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우선 요식업은 돈을 벌기가 쉽지 않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잘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오픈한다고 해가지고 장사가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느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하실 분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요식업이에요. 장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유지, 관리, 그리고 멘토. 그냥 유지 관리는 이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매일 청소하고 매일 웃고 좋은 음식 나가고 이게 장사의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멘토는 이런 거예요. 장사를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의 변수가 생겨요. 변수라는 거 보면 이런 거죠. 손님한테 컴플레인이 생기던가 아니면 직원들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간판에 문제가 생기던가 이거는 결국에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건들이 풀리지 않으면요. 이 유지 관리를 하는 나의 기쁜 마음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저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거를 직접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들을 좀 해결을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장사하시면서 좀 어려운 것들, 궁금하신 것들 제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멘토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요식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뉴스나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좋은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요식업을 시작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신다고 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그리고 또 신중하게 그리고 최대한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우면서 이 요식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